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과학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수경입니다. 제가 주제가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통합적 성과 관리 이렇게 잡았는데요. 실제로 아마 저희 대학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대학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조금 운영하는 부분에서 아마 회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그냥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또 찾아서 보완해 내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로 저에게 이런 자리를 주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회장님께서 쓸데없는 회의를 줄이면 야근을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도 제가 9시 출근을 해서 회의를 4건을 하고 나니까 6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업무는 6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현실들을 아마 담아낸 이야기여서 너무나 공감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4가지 내용으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의 학습 역량 지원에 대한 부분들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나눌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대학에서 학생 학습 역량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그리고 방법, 그리고 태도, 그리고 학습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줄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로 저희들은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역량 지원의 요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 대학의 기초학습 역량과 관련된 프로그램만, 아주 많은 학습 역량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기초학습 역량과 관련된 그런 운영 사례들, 그리고 저희 센터의 통합적 성과 관리와 관련된 그런 지표들 중에서도 또 학습 역량과 관련된 지표 이런 부분들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학생 학습 역량 지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게 되지만 실제로 기초학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꼭 코로나19가 아니라도 그 이전부터 아주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을 대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뭐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자료인데요.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기초학력을 책임진다. 이렇게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중학생들의 기초학습과 관련된 미달학생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도자료로 내면서 얼마만큼 이 기초학습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족한가에 대한 그런 많은 자료들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또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에도 보시면 2019년과 20년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 고등학교 2학년에서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부분들을 보면 국어, 수학, 영어 모두에서 19년에서 20년도에 또 큰 비율로 유의미한 값이 나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이렇게 미달하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이는데요. 사실 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고등학교 수준이지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대학 입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뭐 OECD에서 학생의 학습 역량과 관련해서 이제 학업 성취도 연구 결과 뭐 이런 것들에서 읽기,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소양 성취 수준도 보면 2000년 이후 2018년까지 계속해서 이 수준 미만, 그러니까 저희가 학업 성취도 저하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점차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 비해서 다소 가끔 이렇게 좀 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2018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측정 결과들이나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 대학생들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오면서 이렇게 기초 학력이
낮아지고 있는, 그래서 또 대학에서 또 그 전공학습을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들에 많이 부딪히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기초학력 하면 저희 대학은 사실은 영어와 수학 그리고 의사소통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 기초학력이 과연 또 뭘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뭐 정의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기초학습이 뭐 이런 읽기, 쓰기, 세마기 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인지적, 사회적, 정의적 영역의 확장된 기초학력의 개념이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런 비판적 사고 능력 뭐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 기초학습 지원이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기초학습 역량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조금 정리해 보기 위해서 제가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대학생들의 기초학습 역량, 사실 저희가 작년에는 또 입시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진짜 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이 예전보다 이해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공학계열 교수님의 경우에는 역학이나 이런 수학과 관련된 수업들을 할 때 학생들이 이해도가 조금 떨어져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고민들을 하기 전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왜 왔을까? 왜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기초학습 역량이 자꾸 낮아지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에서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뉴스나 연구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수업 방식이 변화했는데 기초학습 역량을 측정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예방이나 조기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실패하면 예, 그때 지원 방법을 찾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부족하더라. 아니면 학생들이 이제 초, 중, 고에서 이제 수업했던 방식들이 뭐 학생 참여 중심 프로젝트 뭐 이런 수업들을 하면서 이런 인지적인 지식과 관련된 부분들의 학습이 조금 부족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냐. 아니면 또 학교에서 이미 선행학습을 하고 왔다라고 판단이 돼서 너무 급하게 학습을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도 이런 기초학습이 그러면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대학에 왜 시급한 문제로 다가오게 될까라는 부분들을 제가 어제, 지난주부터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뭐 이런 중고등학생의 기초학습 역량 저하나 입학자원 감소,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신입생 기초학습 역량 저하가 되고요. 학생들이 또 이렇게 기초학습 역량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학생생활 만족도라든지 행복도나 아니면 학업 의욕 이런 것들도 또 떨어지는 현상을 같이 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학생활 부적응도 유발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학업 포기나 중도 탈락이 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또 대학 경쟁력이 또 저하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세부적으로는 학업 성취도도 떨어지고 졸업생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것이 또 취업률과 또 연계가 돼서 이렇게 대학의 이미지들까지도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교사학습 지원센터에서도 저희 총장님이나 보직자 회의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는 부분들이 그럼 이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기초학습 역량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끌어올려서 학생들이 졸업할 즈음에는 이렇게 경쟁력을 가진 멋진 저희 대학의 졸업생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대학에도 이제 다양한 기초학습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먼저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센터장이 되었을 때 사실 아까 그 김수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수인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운영되던 프로그램들만 알고 있는 것이지 뭔가 진짜 정확한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회장님께 이런 자료들에 대한 소개를 해도 될까요? 뭐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처음 이렇게 직원이 되시면 저희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 이렇게 기초학습 지원을 하기 위한 센터들과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진단 도구도 있고 온라인 진단도 할 수 있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또 학습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컨텐츠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에 대한 부분의 정보가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내용들도 조금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잠시 제가 좀 안내를 드리면 이 전문대학 기초학습 지원센터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 온라인 진단 그리고 이러닝 콘텐츠 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비스 목적이나 활용 이런 부분들도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대학에서 대학 자체의 어떤 기초학습 진단 문항을 개발한다라고 하시면 이 전문대학 기초학습 지원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그 문항에는 보면 국어, 영어, 수리 그리고 사고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세부 영역에 보시면 내용 확인, 언어 추론, 문장 구성, 어법 활용 이렇게 해서 하위 항목으로 해서 국어 문항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영어도 말하기, 어휘, 쓰기, 읽기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수학도 여기 하위 영역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사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위 영역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과 각각의 문항수 이런 것들이 이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는데도 또 저희가 좋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대학 자체에서 우리 대학에 맞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 우리 대학에서 가장 많이 오고 있는 아이들, 우리 지역의 그 수준에 맞는 어떤 기초학습 문항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한 정보로도 매우 중요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잠깐 안내를 드렸고요. 저희가 학생 역량 지원을 이제 한다라고 이렇게 대학 자체에서 했을 때 가장 먼저 제가 이제 그 고민을 했던 부분들은 그러면 이 학생 역량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려면 그게 아마 이제 기초학습도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죠. 도대체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줘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나름의 생각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나 학부과의 교육 목표 그리고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정 지원 사업의 목표나 그리고 관련 부서의 운영 목표 이런 것까지도 모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다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학습 지원 목표가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목표 수립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영역들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될까 했더니 학습 내용과 방법과 태도와 환경 한 이 4가지 정도에서 학생들을 서포트해주면 학생들의 학습 역량이 좀 증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그러면 이 학습 지원에서 기초학습, 내용 부분에 있어서 기초학습, 전공학습, 그리고 뭐 글로벌 역량이나 스마트 러닝, 그다음 역량, 그다음 창의 인성 영역인데요.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이렇게 학습과 관련된 내용도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대학을 뭔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특화 영역의 개발이 필요했고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학습 지원과 관련된 창의 인성 영역을 또 따로 빼서 그것을 대부분 어떤 대학들은 학습 지원과 관련해서 기초 전공 학습과 녹여서 지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기초, 전공, 창의 인성, 글로벌, 스마트 러닝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학습 내용을 지원하는 방법에는 예를 들면 뭐 진단평가만 하는 경우도 있고 특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 장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 뭐 어떤 경우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가상 강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것은 경진대회만 해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소그룹 학습 활동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개별적인 지원 활동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과 이런 방법들을 매칭한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개의 학습 지원 내용 기반의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앞서서 그 교수님들께서도 안내를 해주신 것처럼 이 학습 지원이
저희 교수학습 지원 센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내용들의 적합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각 부서의 어떤 적합한 부서의 특성이라든지 업무의 연계성이나 그 다음에 부서의 목표나 사업의 목표, 프로그램 목표 이런 것들을 모두 고민을 해서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부서와 담당 직원분들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이 배정이 되면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운영 내용을 확인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그리고 예산 수립하고 확보하고 또 그리고 그것에 통해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수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들의 결과가 또 다양하게 저희가 핵심 성과지표라든지 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나 아니면 학부과의 교육과정 자체평가 CIPP 관련 지표라든지 관련 부서 운영 지표나 아주 작게 보면 세부 사업이나 프로그램별 성과평가,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죠. 뭐 참여자 수를 센다든지 만족도를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이수율이나 뭐 증진 점수, 사전 사후 증진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면서 차년도 운영에 대한 그런 환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학습 역량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저희가 어떤 요소들을 뽑아내서 체계적으로 그것들을 지원하고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두 번째 주제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학습 내용과 방법과 태도와 환경 뭐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서 겹쳐져 있기도 하지만 그중에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 지원 요소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프로그램들을 체계화를 해봤더니 결국은 이게 성과 관리나 이런 부분들 체계화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대학 전체의 학습 역량 지원 체계에 대한 그림입니다. 일단 저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기초 전공, 그 다음에 창의 인성 스마트 글로벌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자기주도 학습 지원들을 이번에 혁신 지원 사업에서는 좀 더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도출을 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주관 부서와 그 다음에 지원 부서 이런 부분들 아까 업무 분장의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부서별로 나누어서 한번 나열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을 어떤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줄 것인지 그리고 이 것들은 모두 다 대부분 이 공통되게 이 예산들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학습력 지원 요소의 내용과 방법과 태도와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학생들을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대략적인 이런 지원 체제 그림을 그리고 이 안에서 각각의 부서들이 세부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기초학습 역량 같은 경우에는 교사학습 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학생 복지나 학술 정보나 역량 인증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기초학습 능력 인증제와 기초교과 튜터링 이 두 가지가 가장 집중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세 번째 저희 대학의 기초학습 역량 지원 운영 사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이 사례는 저보다는 저희 센터에 저와 함께 저희 오른팔이 되어서 함께 저희 센터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주고 계시는 저희 유영미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는 게 더 전문가거든요, 저보다. 그렇지만 제가 센터장이라서 사실 제가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도 계속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예, 이거 이렇게 했던 거 맞죠? 이렇게 했던 거 맞죠? 제가 관리자이긴 하지만 예, 선생님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게 저의 성과가 아니라 예, 저희 선생님께서 지금 몇 년 동안 예, 운영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제가 대신 발표하는 것이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기초학습 역량 지원의 경우에는 일단 기초학습 진단평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기초학습 능력 진단이 4번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차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차와 2차 그리고 3차와 4차 이렇게 해서 신입생 1년 동안 신입생으로 이제 지내는 1년 동안 이렇게 3월, 6월, 9월, 12월 약간 그 시기에 이제 저희가 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4번의 진단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차와 2차 그리고 3차와 4차 사이에 기초교과 튜터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6월에서 9월 이 방학 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담당 교수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셔서 저희 센터에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2차와 3차 사이에도 저희가 기초교과 튜터링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영어교과 튜터링의 경우에는 2차와 3차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진단평가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부과의 협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부과의 협조가 없이는 사실은 이런 진단평가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전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기가 아주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센터에는 또 저를 도와주시는 실장님이 계시는데 오늘 오후에도 저희가 이제 이 직무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 서부 캠퍼스 저희가 캠퍼스가 2개인데요. 서부 캠퍼스에서 조교 간담회를 하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조교 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이제 매 학기마다 조교 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또 학부과의 협조라고 하면 학부과장님들도 있으시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정을 짜고 학생들을 첨예하게 독려하고 하는 데는 이 조교 선생님들의 도움이 또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가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대학의 구성원이 학부과의 어떤 조교 선생님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학부과의 어떤 진단 결과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인원을 작성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조교 간담회도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학기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에도 보시면 이런 운영을 위한 조교 간담회가 개최가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하더라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4회 진단평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대학의 장점은 사실은 이 기초교과 튜터링의 영어나 수학 같은 부분, 그리고 의사소통의 부분에 사실 저희는 교양 전임교원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영어 담당, 수학 담당 선생님들이 전임교원들이다 보니까 더 이렇게 밀착 지도를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요. 또 의사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외래 강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그리고 독려를 해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교수님들이 의욕을 넘치게 해서 또 학생들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센터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 기초학습 능력 인증제는 일단 뭐 프로그램의 개요는 여기 보여지는 바와 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목적도 뭐 여러 가지 뭐 저희가 나름 다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면 또 그 프로그램의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프로그램 개요와 함께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1차 당일 1학년 재학생 기준으로 그리고 기존의 미인증자들도 같이 포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응시 과목은 저희는 일단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영어와 수학만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의사소통의 영역을 하나 더 추가해서 문항을 개발하고 그리고 2021년도에 저희가 의사소통도 기초학습 역량을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회가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사실 저희는 아직까지는 온라인 검사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들은 되게 부럽던데요. 온라인 검사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역량인증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초학습의 경우에는 지필고사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담당 선생님께도 여쭤봤더니 이 시험 치는 거는 교수님 그래도 지필고사로 좀 해서 학생들 컨닝이나 뭐 이런 부분들 아직 이게 완벽하게 이게 차단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저희가 지필고사를 하면 어떨까요? 해서 저희는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더 힘드시죠. 이거 OMR 카드 정리 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적들도 처리를 다 하셔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전체 지필고사로 1차, 2차, 3차, 4차를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목별 인증 점수는 영어가 60점, 수학이 50점 뭐 이렇게 저희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공문은 제가 이후에 또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초학습 능력 진단 평가 문항은 대학에서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은행이 있고요. 그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저희가 이제 뽑아서 예를 들면 뭐 수학의 경우에는 20문제, 영어의 경우에는 25문제. 그래서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난이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기초학습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문항을 뽑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문항을 개발을 할 때는요, 울산 지역의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시고 대학 내의 수학과 영어 교양교과 담당 교수님들도 함께 참여를 하셨고요. 그땐 제가 이제 센터장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참여를 하셔서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문제은행 영어가 229문항, 수학이 169문항, 의사소통이 120문항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20년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까 전문대학 발전협의회에서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 제시한 항목과는 조금 다르지만 저희는 영어는 독해, 문법, 어휘 그리고 그림으로 된 회화 독해 뭐 이렇게 영역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문항들이 뭐 상중하 이렇게 난이도가 있어서 난이도나 그 다음에 이런 문제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문항에 영어 같은 경우에 아까 25문제를 문항을 해서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도 뭐 실수와 계산 그리고 시계 계산 그다음에 2차 방정식 함수 도형 뭐 이런 영역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문제은행을 가지고 있고요. 의사소통도 뭐 글쓰기 기초 그다음 실제 문서 이해 문서 작성 비즈니스 글쓰기 기초 국어 문법 뭐 문학이론 뭐 이런 영역으로 하위 영역을 구성해서 저희가 문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기준의 경우에는 이제 그 2010년도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진단 평가 결과의 평균도 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평균을 봐서 저희가 아까 영어 수학 점수들을 이제 결정을 해서 인증률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과별로 또 저희가 모든 아이들이 영어와 수학을 다 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학이 필요해서 수학과 영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시면 그 학과의 경우에는 수학과 영어를 그리고 또 영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학과에서는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전 유아교육과인데 저희는 수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 문항의 경우에는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또 필요한 문항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의 효력인데요. 그래서 저희 그 기초학습 능력 인증제는 2011학번부터 그리고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통합정보 시스템 UCCM이라는 저희가 사이트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후에 제가 성과관리에서 보여드릴 텐데 클로버 인증 시스템이라 클로버 시스템을 새로 저희가 비교과 통합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는 비교과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기초학습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 시험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장학금 수혜와 그다음에 어학연수 자격 부여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인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저희는 성적 장학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고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1차, 2차, 3차, 4차 미인증 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초학습 능력 진단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 실명을 지웠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각각 필요한 부서의 위원들을 이렇게 모셔서 저희가 또 문항을 추출하거나 그리고 그 해에 또 운영되는 튜터링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업무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이제 최종 이제 4차까지의 시험이 진행이 되고 나면
저희 담당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초학습 능력 진단 평가 결과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실시된 상황과 그리고 각각의 점수 분포라든지 그리고 인증률 학과별로 비교를 해서 이 부분들을 학과에 배부를 해서 자료 학생들 지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직무 연수여서요. 제가 이제 공문들을 저희가 실제로 정말 이렇게 하는지 시기별 공문을 제가 한번 쭉 자료집엔 너무 이게 필요 없는 자료가 또 중복되나 해서 제가 제외를 했는데요. 맨 처음에 저희가 2월 정도가 돼요. 항상 기초 학습 능력 인증제를 시행합니다라고 이렇게 시행안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는 이제 목적이나 대상, 그리고 과목, 그다음에 인증 기준, 그리고 혜택, 그리고 인증제 제외 대상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시행안을 저희가 같이 학부과로 저희가 대학에 모두 공문을 보내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진단 평가를 실시한다라는 안내와 협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학부과에 뭐 수학을 신청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쭉 이제 안내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안내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또 그 부분들 시간표를 또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시하는 시간별로 강의실이라든지 그리고 감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해서 실시안을 또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실시안을 제시를 하고 나서 그리고 실시 결과 보고도 같이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결과 보고할 때 저희는 결과를 공문에 모두 다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증빙 제한이 많습니다. 증빙 페이지 제한도 많고 이 수많은 증빙을 다 제시를 하기도 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그때그때 항상 저희가 성실하게 했다라는 것들을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센터의 모든 그 결과 공문들은 그 안에 그 공문 표지 안에 그러니까 따로 첨부 파일로 붙이는 것들도 있지만 그 표지에서 바로 저희가 뭐 만족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인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자결제 공문으로 바로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2차 실시안, 또 2차 실시 협조, 그리고 2차 결과 보고, 그 다음에 3차 실시안, 3차 실시 협조, 그 다음에 3차 결과 보고, 그 다음에 4차 실시안, 4차 실시 결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결과 보고, 4차가 모두 끝나고 나면 최종 결과 보고를 이렇게 하면서 아까 그 저희 선생님께서 작성하시는 결과 보고서 같이 첨부해서 학부과로 정보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초학습과 관련된 업무도 엄청 많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거의 2월에 계획을 해서 3월, 6월, 9월, 12월까지 계속 결과 분석을 해야 하고 미인증자 명단과 이런 부분들을 학부과로 보내서 튜터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인증할 수 있도록 미실시 미인증자의 경우에는 다음 시험에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하고 이런 많은 에너지가 쏟아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대학이 조금 학생들의 기초학습 능력을 그러니까 그 뭐죠?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영어 수학 담당 교수님들이 같이 참여를 하셔서 하는 기초 교과 튜터링이 있고요. 그리고 기초 교과와 관련해서 학습자들끼리 모여서 이거는 꼭 기초교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공교과도 마찬가지고 기초교과도 마찬가지인데 학생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영어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수학을 더 하고 싶다 이렇게 또래 나눔 학습 공동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끼리 멘토와 멘티가 되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기초교과 튜터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학기, 2학기 진행이 되고 추가적으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방학 동안도 동계 학예 방학 동안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지난해 20년부터 조금 더 그 고민을 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기초교과 튜터링도 있지만 이제 아이들이 요즘에는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또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HTHT라고 해서 아시아 교육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에 저희가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와 수학, 아이스크림 에듀인데요. 저희 1학기에 계속 이제 시범적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이제 2학기에 저희가 영어, 수학을 도입을 해서 기초 아까 학습 인증에 떨어진 친구들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지금 HTHT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고 있고요.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2학기에 계획을 해서 지금 신청을 모두 받았고요. 그 외에 미인증자가 아닌 인증자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혀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도 여기에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이라고 해서 학생이 가서 테스트를 하고 그 자기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12주 정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제공을 받아서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맞춤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교과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초교과 튜터링에 관련된 간단한 프로그램 개요나 프로그램 목적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이제 원래는 대면으로 다 했었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컨텐츠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줌을 이용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강사료를 따로 지급해 드리면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인증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포함을 해서 튜터링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100%를 다 인증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 저희는 9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운영한 부분들을 보면 이제 아까 92%, 그러니까 18년부터 92%, 97.5%, 90.6% 이렇게 이제 90% 이상을 유지하면서 프로그램 수, 지원하는 프로그램 수나 양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 내 학사 경고자 비율을 점차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학사 경고자가 감소하게 되면 중도 탈락도 또 같이 연관이 있어서요. 저희가 중도 탈락도 지금 제가 여기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 대학이 점차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많은 보고서를 쓰다 보면 대학 내의 점수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대외적인 어떤 점수와 같이 비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저희는 한국교육개발원 만족도 조사에 아주 열심히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실하게 대학의 전체 전국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저희 대학 점수와 함께 제공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면 기초학습 능력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묻고 그것들을 분석해 주시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들을 조금 보면서 저희가 좋은 수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자체 평가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기초학습과 관련된 지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조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역량 지원에 대한 통합적인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센터를 처음 맡고 나서 이제 그 성과 관리 사실 저도 잘 몰라서요. 엄청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대학들을 또 이렇게 가서 여쭤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때는 제가 이제 여기 지금 그 임원 총무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때는 KCTL을 그냥 가서 그냥 가서 거기서 우수 교수학습 이런 운영 사례 막 이런 것들을 막 들으면서 저도 엄청 열심히 메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보들을 많이 얻어서 제가 또 그때 이제 막 이렇게 규정도 마련하고 그다음 절차도 마련하고 위원회도 다시 재정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성과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운영 규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교사지원센터 운영 규정이라는 건 아마 모두가 이제 좀 많은 평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있으실 거고요. 그 아래에 저희는 이제 업무 분장, 그러니까 사실 센터의 여러 연구원 선생님이나 담당 직원 선생님들의 자신의 업무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그리고 지속성 같은 것들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업무 분장에 대한 내용, 어떤 업무들이 구분이 돼 있고 거기에 세부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업무 분장이 저희는
또 곧 바로 사업 질관리 내규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사업들의 사업 질관리 내규, 그리고 또 원격 같은 경우 저희는 원격이라고 하기 전에 사실 저희는 이제 LMS가 플립러닝 때문에 2018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러닝이라고 해서 저희가 컨텐츠와 관련된 그런 그 수업들을 따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 러닝 사업 운영 내규, 그다음에 아까 저희 대표적인 그 튜터링 운영의 내규, 그리고 또 저희 그 교수 지원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UC 교수법 연구회 운영 내규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중요한, 그러니까 저희가 성과를 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도의 내규들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운영 규정과 같이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 관리를 위한 그 뭐 이런 체계는 뭐 이렇게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교수학습 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고 스마트 러닝 사업 운영은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초학습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따로 운영이 되지만 전체 사업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두 가지 그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각각의 사업 영역마다 저희는 지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주도적 교수 역량 지원 지수, 그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생 역량 지원 지수, 창의 인성 교육 지수, 교육 혁신 미래 교육 활용 지수, 이렇게 4개의 지수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기초학습과 관련된 것은 자기주도적 학생 역량 지원 지수에 포함이 튜터링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센터가 단독으로 이렇게 지수 관리를 하는 것은 또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대학 전체의 어떤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대학의 각각의 어떤 대표 사업과의 연계성도 저희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각각의 센터의 성과 지표가 혁신 지원 사업이나 링크 플러스 대학 자체 평가, 기관 평가, 기본 역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관계성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지수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저희가 세부 어떤 내용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들을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집에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과 관리는 멀티 PDCA라고 해서 아까처럼 그 각각의 어떤 프로그램, 세부 영역, 사업 영역, 사업 성과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통합적 성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의 성과 지표 달성을 보시면 실제로 저희가 17, 18, 19, 20 계속해서 지수가 막 올라가진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부분에서는 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지수, 어떤 영향을 주어서 그 어떤 부분의 프로그램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평가 보고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따로 저희가 이제 매년 성과, 그러니까 운영계획서도 있지만 그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시를 하고 있어서요. 실제로 그걸 쓸 때는 제가 그거를 2018년부터 도입을 해서 18, 19, 20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있는데 선생님도 엄청 힘드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항상 이런 여러 가지 사업 평가나 그리고 기본 역량 진단을 할 때나 그 책 한 권이면 책 한 권이면 저희가 그 모든 센터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나중에 보고서를 쓰시거나 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너무나 저희 센터에는 자료 요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그 하나를 팍 주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각각의 내규에는 이렇게 이제 산출 지표에 대한 설정 근거나 산출 근거, 그리고 연계 사업, 그리고 목표값 설정 기준이나 달성 계획과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성과 관리들이 낱낱이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램들마다 다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요. 저희가 2019년부터 계획을 해서 저희가 클로버 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그리고 학생 상담, 그리고 저희 기초학습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진단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이 클로버 시스템 안에서 이제 모두 성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도입을 해서 지금 1학기부터 시범 운영을 계속 하고 있고 오류를 이렇게 조금씩 고쳐가면서 저희가 이거 클로버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초
기초학습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 그 이전의 데이터들도 여기에 전부 연동을 해서 지금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기초학습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여러 가지 저희 영양과 관련돼서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기 보이시나요? 아주 작은데 그 프로그램이 뭐 창의에 해당하는지 협업에 해당하는지 뭐 이렇게 크롭으로 이렇게 표시되게끔 이렇게 또 안내를 해서 자기가 부족한 역량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초학습도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평가 결과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서 예를 들면 학과랑 그다음 학적 상태, 인증 연도 이런 것들을 두면 그 친구가 인증을 했는지 미인증을 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기반의 성과 관리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도 저희 대학에서도 지금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지금 시도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정말 우리가 수많은 진단 평가를 하고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선생님들의 노고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낱낱이 흩어져서 이게 한데 모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약간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그리고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연계성을 살펴보거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결과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성과 분석 결과 보고서를 쓰거나 이런 노력들이 지금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초학습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향후 저희가 생각해보고 있는 부분들은요, 뭐 신입생 입학 성적이라든지 핵심 역량 진단과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계열과 학과별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인증하지 못한 친구와 중도 탈락이나 학사 경고자와의 연계성, 그리고 학습자 교과 성적의 성적 우수자와의 관계, 그리고 기초학습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도는 또 어떤지, 그리고 우수 취업자나 미취업자와의 연계성은 또 어떤지, 또 그 학생들이 학습 태도와 학습 동기와 학습 몰입 이런 다양한 변수와는 또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이런 결과들을 또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들이 향후에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기초학습과 관련된 부족하지만 저희 대학에 운영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또 나중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